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됐나 봅니다. 저도 한번 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뭐 중구, 강남구, 제일 비싼 데는 어디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디가 더 비싸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요. 뭐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공시지가 열람 시작했으니까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하고는 다른 거야. 땅값, 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나왔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 열람한 거니까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세금 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좀 확인해 보시라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공시지가 민감하죠. 사업이 많이 간 단지가 아니라 이제 초기 단계,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단계 정도의 재개발 구역 또는 올해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 종전 자산 재개발 사업,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할 때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할 때 이 사업 시행 인가 연도의 감정 개별 공시 가격 이제 그 해의 토지 가격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좋으냐? 네이버 같은 데에서 개별 공시지가 검색하시면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 클릭하셔도 되는데 자, 한번 눌러볼게요. 들어가시면 요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아까 이제 여기 뜹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데가 서울특별시다. 원하는 지역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구, 동, 그 다음에 집원 한 다음에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게 2018년도까지만 나오고 2019년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지난해까지의 가격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여기 왼쪽에 보면 메뉴에 열람 결정 지가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누르시면 2019년 지가 산정 기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지금 열람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네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산정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람 결정 지가를 누르셔서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하시라. 한번들 올해의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체크들 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분양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동부청과시장 시장 정비 사업으로 공급하는 청량역 한양 수자인 192, 192의 분양이 있었습니다. 1순위 청약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제목에서 보듯이 새 아파트 9억 원의 벽은 높았다. 서울서 1순위 해당 지역 미달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 통장 미달이 나서 기타 지역까지도 갔다라는 얘기예요. 총 통장이 특별공급 제외하고 1046가구 모집에 4391개의 통장이 들어와서 평균 경쟁률 4.2대1 나왔고요. 지난 10일, 11일에 진행한 무순위 청약 사전 접수에서는 14,376명이 몰린 데에 비해서 실제 통장이 들어오는 청약은 그렇게 통장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별로 생각보다 인기를 못 끌었다는 얘기인 거죠. 서울 지역 내 1순위 마감을 못 친 단지는 1월달 광진구 하양동, 이편산 광진 그랜드파크 이후에 석 달 만이라고 합니다. 경쟁률도 낮고 확실히 좀 관심이 좀 떨어졌다라는 게 이런 청약 경쟁률에서 보이는데 한편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힐스테이트 북일의 분양 같은 경우와는 좀 대비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 분양가를 시장에서 좀 청약하시려는 분들이 볼 때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이렇게 조금 약간 낮게 나온 거죠. 물론 경쟁률은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 1순위가 미달나고 기타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1순위가 채워진 타입도 있지만 일단 보니까 9억 기준으로 해서 가격 쏠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억 넘어가는 단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6대1 정도 나왔는데 9억 원이 넘어가지 않는 주택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6.88대 1이라서 분양가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9억이 넘어가는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원래 이 사업 시행자, 시공사에서는 이 보증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 알선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좀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올해의 청약시장은 이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줍줍, 아마도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낮았다는 얘기는 청약통장 쓰신 분들 중에서는 계약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줍줍이라고 얘기하는 무순위 청약을 먼저 사전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기회가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 가점 높은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올해 청약하실 때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가점 높은 통장 밀어넣는데 경쟁률 낮게 나오고 뭐 미달 나와버리고 이러면 아차차 내가 잘못 넣은 거 아닌가, 굉장히 또 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분위기 잘 봐가면서 청약들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기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당시에 거래된 게 아니라 작년 8월에 거래된 거를 신고를 2019년 2월 달에 하면서 2월 달에 찍힌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60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인데 보통 이제 가계약 해놓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가계약만 해놓고 실제 계약금은 뭐 뒤에 준다든가 매수인 합의 하에 뭐 서류상 계약일을 늦춘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했을 거다라고 뭐 일선 중개업소들이 말했다라고 하는데 실거래 신고는 2월 달에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나? 약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매매대금의 일부조 정도를 줘야 가계약을 보통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가계약을 보통 안 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인데 사실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요. 예,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매도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테크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합원 물건을 양도한 건데,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보유 기간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때는 공사하는 중이었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이었는데, 이게 이 주택으로 사용 승인이 나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입주 지정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게끔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택으로 사용기간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으로의 보유기간을 인정받거든요. 그러면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이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 1주택자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물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는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2주택자와는 다른 형태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매도인 같은 경우는 그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매도하는 시점은 2018년 9월달, 8월달 이때를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가계약을 진행을 했든 매매 예약을 했든 예상을 하면서 등기 이전은 주택으로 보유한 2년을 채우고 나서 한다. 대략 뭐 이 매매 예약을 진행하던 시점으로 따지고 보면 뭐 한 7, 8개월, 8, 9개월 후였겠죠. 그런 형태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래서 얼마나 세금을 줄였느냐.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줄여서 한 2억 7천 정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줄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금이 5억 정도로 늘어난다. 세금을 기사만 보면 약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줄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억 3천이면 굉장히 크죠. 근데 취득가액을 조합원 분양가 8억 2천으로 본 거, 그래서 그리고 양도가액이 21억이니까 양도차익이 12억 8천만 원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은 이 취득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요. 보통 조합원 물건을 사더라도 조합원 물건 살 때도 피를 주고 사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 측면에서 약간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수를 해서 내가 취득을 했을 때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는 주택 보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채우면 그 혜택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또 대책 이후에 뭐 거주요건 붙고해서 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이 주택으로 보유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것을 맞춰가지고 이 매도인은 굉장히 세테크를 하려고 한 거다. 예, 이제 그런 설명이 되어 있길래 눈길이 가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한국감정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할 일이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감정원한테 막 자꾸 떠넘기고 있죠. 일단 지난 9.13 대책이었나요? 주택 청약 제도 관련해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서 한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나? 이 공시가격 산정하는 문제도 감정원 쪽에서 한다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비 사업에서 공사비 올라갈 때 그런 거 검증하는 것도 감정원에서 한다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맡기면서 감정원의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약제도를 이제 청약을 운영을 이제 감정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 감정원이 넘겨받으려고 하느냐? 기존에 민간 금융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한 주택청약 시스템은 10월 1일부터 감정원이 넘겨받아 새로운 청약 웹사이트를 가동하는데, 자, 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래요. 이제까지 청약 시스템으로는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현 주소지를 전입한 날짜 등 가점 내용을 자기가 확인하고 입력해야 되는데, 가점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부양가족수, 전입일 등 잘못 입력하면 청약가점이 높게 계산돼서 까딱하면 의도치 않게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2017년 1순위 당첨자의 9.4%에 해당하는 21,804명이 부적격 당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적격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 시스템과 기능을 개편한 웹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민간에서 할 때는 이런 자료를 주지 못했지만 공공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국토부 쪽에, 국토교통부 쪽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루 이틀 안에 청약 가점에 계산한 필요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사이트를 구상한다는 거죠. 사실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게 재당첨 제한 문제라든가 이 조합원 공급받은 이력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도 안 돼가지고 사실 사고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된 공신력 있는 청약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부여해서 만약에 여기 안에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추후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이 부적격 사고가 추후에 발생해가지고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 나와가지고 분양계약서 보고 분양권 매수했는데 앞에 부적격 당첨자였다는 걸 1년 반, 2년 뒤에 뒤늦게 확인해가지고 양수한 사람들도 뭐 이 분양 대상자가 못 되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한편 또 다른 문제도 있나 봐요. 저는 사실 기사 내용을 읽어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은행 통장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민은행에서 청약해야 된다라고 하고 뭔가 이유가 있나 봐요. 국민은행 제외한 다른 통장의 청약 보유자들은 새로운 청약 시스템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아무튼 이 감정원 쪽에서 주택 청약 시스템을 올 10월 달부터 운영할 거다. 근데 시행 초기, 도입 초기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혼란도 좀 있고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장기적으로 좋은 모델로 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40년 전에 지정된 아파트 지구도 재건축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사예요. 이 일몰제 관련해서 기사는 근래에도 계속 읽었고, 어제는 요것 때문에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에 저 출연해서 얘기도 좀 하고 왔는데요. 자, 이 아파트 지구 얘기도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지구는 1970년대에 보면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지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1976년에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 지자체장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지구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고 했었던 지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 지구 계획을,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죠. 이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을 정비 계획으로 간주하면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이들 지역들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76년 막 이 서초나 강남에 있는 이 아파트 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의 아파트 지구 지정 시점 보면 1973년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시점에 정해져 있는 그게 일종의 정비 계획이 수립된 걸로 봐서 이후에 추진위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게 2016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제하겠다. 뭐 이런 기준으로 지금 서울시가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추진을 하고 싶은데 니들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정비 계획을 다시 확정해 주겠다. 이게 앞에서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선행하는 내용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정비 계획안 올려도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다시 논의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지금 못 해줍니다 하면서 계속 지금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해제를 한다고 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한편으로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일몰제 사업 지체에 따른 주민 갈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지자체의 정비 구역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면 기한이 연장이 가능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거나 도계위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가지고 연장해줄지 말지를 정하는 거고요. 일단 법에서는 2년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3월 1일에 됐는데 그 전에 30% 이상 동의로 연장해 주세요 했는데, 그러면 2년 최대한 늘어나고 못 되는 건데, 그 안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밑바탕, 지구단위 계획 지금처럼 지구단위 계획 지금 결정 안 해주고 지지부진 끝나거나 하게 되면, 그리고 물리적으로 2년이랑 이 기간 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기간 자체가 진짜 짧거든요. 동별 동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 국토부나 서울시의 이런 발언은 좀 개인적으로는 무책임하다라고 생각돼요. 너무 의도적으로 티난다고 해야 되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좀 이렇게든 저렇게든 막아보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원래 일몰제라고 하는 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기본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사업을 하세요라고 열어놨는데, 막상 주민들이 안 하고 지지부진 시간 끌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유재산 침해 문제도 있고, 언제까지 재개발하라고 이렇게 기다려줄 수는 없으니까 안 할 거면 적당히 이제 정리하고 빠지세요,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일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여기에서 정한 이 기한 자체가 사업 규모라든가 특수성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막 기존에 가던 애들을 다 중단시키기 위해서 막 어거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정비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어떤 제도의 좀 개선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